보고 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선배들이 시험 본 거 이번에 문제 어땠는지, 또 내년이나 후내년 수능을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우리 1등급을 향해서 가야 할지 궁금한 예비 수험생들도 이 총평 해설 강의 수강하러 많이 오셨을 거예요. 함께 이제 총평과 해설 강의까지 연달아서 꼭 깊이 있는 분석 들어보시고 내년에 전략 잘 세우셔서 안정적인 1등급 꼭 절대평가에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2017학년도 수능 영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그래서 시험 보고 온 우리 고3 N수생 수험생들 정말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나라도 뒤숭숭하고 상당히 힘든데 우리 여러분 고3들 우리 시험까지 이렇게 어려웠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정말 뭔가 위로도 해야 되겠고 또 응원도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친구들 함께 다 어려웠던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좀 결과를 찬찬히 기다리면서 남은 어떤 입시 과정에 있어서 순간순간 최선 다해서 결과에 담담하게 또 결과를 기다려보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험 보고 온 수험생들 힘내시고요. 정말 고생했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수능 다음 날 일찍 지금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평 먼저 해드리고요. 또한 또 EBS 연계 이슈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문항들이 어떻게 연계됐는지 전체적인 연계율과 연계 이슈 그리고 적중된 제 교재에서 적중된 것들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 제가 해설 강의도 주요 문항 해설을 첫 번째 강에 먼저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기타 문항 있죠. 여러분 뭐 대입파악 유형이나 세부정보 유형이나 도표 이런 조금 덜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유형들은 해설 강의를 보통은 이제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여러분 최대한 후배님들을 생각해서요. 다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총평과 주요 문항 해설 먼저 올려드릴 거고 제 2강에서는 이제 기타 문항 해설도 마무리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고2나 고1 수험생들은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지금 국영수가 다 어렵게 출제돼서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일단 난이도는 1등급 컷을 기준으로 보면 1등급 컷이 지금 94 정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 수능하고 지금 1컷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이 등급 컷은 지금 가변적인 겁니다.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대충 집계되는 바로는 94점 정도가 1등급이니까 작년 수능하고 비슷하게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다. 하지만 2등급 이하 등급 컷이나 3등급 이쪽 2등급 이하 쪽을 보면 작년 수능에 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요. 1, 2점씩 더 하락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충 2등급이 한 86, 3, 4등급은 조금 좀 변동이 있겠으나 어쨌든 이 정도로 확보되고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1등급 친구들은 작년하고 비슷한 컷이었지만 2, 3등급이 더 떨어진 거를 보면은 작년 수능보다 전반적으로는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6월, 9월이 상당히 쉬웠다가 수능만 상당히 어렵게 느끼는 그런 뭔가 학생들이 좀 뒤통수를 맞았던 그런 힘들었던 수능이었는데요. 올해도 6, 9평이 작년만큼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6월, 9월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수능이 더 어렵게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평가, 2018학년도 절대평가를 생각했을 때 역시 지금 평가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막 일관성 이런 말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 그러니까 6월, 9월과 일관되게 내겠다 해놓고 사실 더 어렵게 내버렸는데 이렇게 일관성을 겉으로 자꾸 표방하는 걸 보면 절대평가에서도 이번 수능하고 이런 분 수능이 이렇게 어렵게 나는데 절대평가라고 갑자기 너무 쉬워질까? 그렇진 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살짝 듭니다. 우려라기보다는 이거는 뭐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절대평가 대비하는 친구들 절대평가는 절대평가일 뿐. 그러니까 난이도에 상관없이 일정 점수를 받으면 일정한 등급이 확보되는 다라는 변화밖에 없는 것이지 전반적인 어떤 출제 문항 구성이라든지 연계율이라든지 뭐 배점이라든지 아니면 경향상의 여러 가지 특징이라든지 또는 난이도라든지 또는 변별력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능하고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항상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절대평가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1등급 받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 예비고2 고3 예비고이들은 그렇게 준비를 좀 긴장하고 일찍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연계율은 평가원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73.3% 유지했어.
그러면 이제 73.3%는 뭘 말하느냐 하면 45문항 중에서 전체 영어 45문항 중에서 총 33문항이 EBS 교재 내에서 그대로 지문이 동일하게 출제된다거나 아니면 대화문이 동일하게 출제된다거나 또는 일부 지문은 약간 변형되었지만 소재나 주제를 동일한 것으로 활용한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즉 지문이 동일한 직접 연계 플러스 소재나 주제만 활용하는데 지문은 조금 달라진 그런 간접 연계 다 합해서 33문항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를 이제 약간 웃도는데요. 자, 뭐 그거는 6월, 9월도 그랬고 작년 수능도 그랬습니다. 큰 뭐 달라진 건 없지만 다소 경향상에 주목할 만한 이슈,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빈칸 추론이 키워드입니다. 이번 수능 영어에서는 빈칸 추론 문항들이 아주 고난도 문항이 다 집중이 되어 있고요. 특히 특기할 만한 점은 빈칸 추론의 연계율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단문 부분에 있어서 빈칸 추론은 원래 41번, 42번, 43, 31, 32, 33, 34 그 네 문항이죠. 그리고 장문 독해에서 41번, 42번 장문 세트에 빈칸이 보통 하나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총 합하면 5개고요. 앞쪽 30번대에서는 4개가 출제되는데 그 4개 중에서 작년 수능과 그리고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에서는 모두 일관되게 연계두 문항, 비연계두 문항으로 출제가 됐어요. 31, 32가 보통 연계, 33, 34문항이 비연계로 출제되고 그 네 문항은 모두 3점이었고 그런데 이번 수능에서 처음으로 빈칸 문항에서 31번에서 31번만 연계로 출제가 되고 32, 33, 34 세 문항이 모두 비연계로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비연계 비율이 한 문항이 더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연계 체감이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또 그 비연계 문항 세 문항이 모두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32, 33, 34가 모두 오점들이 높게 나타나고 심지어 연계되었던 31번 빈칸 추론조차도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꼈던 그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빈칸 추론이 상당히 반발력을 확보하면서 거기서 많이 등급컷이 떨어졌을 것이다. 반면에 빈칸 추론 유형의 난이도는 상승되었고 추상성은 올라갔고 좀 그랬지만 그 뒤쪽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우리 간접쓰기 유형 특히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에서 상당히 약하잖아. 그쪽 유형이 많이 평이한 건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예년에 뭐 6월, 9월이나 작년 수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난이도 최상의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평이했던 그래서 이번 수능 영어에서 관건은 또는 1등급, 2등급으로 가는 가장 중요했던 관문은 바로 빈칸 추론이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장문 빈칸은요, 뭐 제가 동행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저런 식으로 많이 출제한 적이 있는데 원래는 보통 빈칸 한 칸 뚫어서 냈지만 갑자기 구평에서 그 부분을 빼고 연결사로 나온 적도 있죠. 하지만 이제 연결사는 사라져 버렸고 빈칸 2개짜리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요. 이거야 뭐 하나로 나오기도 하다가 빈칸 2개 뚫기도 하다가 원래 그랬던 거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런 점. 그리고 그것이 또 오답률이 조금 높게 나왔던 점. A, B 2개를 뚫었는데 A번 선지에서 조금 오답률이 높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업법 문제가 이번에 다시 조금 킬러로 약간 등장한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것은 1, 2, 3, 4, 5번 선지 중에서 다른 거는 좀 평이했지만은 여러분들이 5번 정답 선택지에서 그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명사로 해석이 될 경우에 반드시 복수 취급해야 하는 뭐 그런 것이 어려운 건 아니고 사실 뭐 웬만한 업법 강의에서 다 다뤄주긴 하지만 사실 수능 업법에 출제된 적이 없던 조금 그래서 출제 포인트로는 좀 생소했던 그런 부분이어서 다소간 학생들이 조금 놓친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한 4번 선지 쪽에 좀 오답 매력도가 높았던 약간 왓으로 조금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약간 오답률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는 빈칸 추론, 그 다음에 어법 이런 것들이 조금 두드러지고 있는 유형이에요. 자, 내년 수능이나 내후년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대언을 드리면 일단 이번 수능 영어 지문을 보면요. 지문도 길지만 문장들이 해석이 어려웠어요. 예, 문장 자체가 좀 길고 복잡하면서도 논리적인 해석을 하기에 상당히 난해한 문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구문적으로나 어휘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예, 그래서 일단 길고 복잡하고 좀 추상성이 있는 그런 문장의 논리적이고 정확한 해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정말 가장 제1순위예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어휘력 그리고 기본적인 구문력이 탄탄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문법 지식을 가지고 암기해서 접근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긴 문장에 대한 확장, 적용, 해석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 강의 중에서 이제 구구단 같은 강의를 통해서 그걸 섭렵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빈칸 추론이나 아니면 문장 삽입이나 이런 쪽에 논리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원의 논리 규칙, 평가원이 즐겨 쓰는 논리 규칙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것을 만들어주는,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빠르게 답을 찾는, 또 논리적으로 빠르게 답을 찾는 그런 실력을 배양해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빈칸 추론 문제가 어려웠다. 그럼 고난도 빈칸 추론 비연계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지문이 길어질수록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어려운 문제를 깊이 있게 사고하지 못하고 대충 풀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 확보를 위해서 뭐가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냐 하면 우리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해야 돼. 그럼 그게 뭐냐면 바로 연계문항이거든. 그 73.7%를 무시할 수 없죠. 독해에서 직접 연계 같은 경우에 8문항이 출제됐는데요. 그 직접 연계 8문항에 대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한 문항당 몇 초, 뭐 한 30초 이내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연계문항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시간 단축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듣기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연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17문항 중에 15문항이 연계이기 때문에 뭐 고1, 2때까지는 이렇게 전반적인 듣기 공부를, 듣기 실력을 향상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이제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할 때 고3이나 N수생 같은 경우는 EBS 위주로 EBS 다이얼로그를 익숙하게 많이 들으면서 훈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간 대비 효율적인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문항 오답률 베스트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빈칸 추론 33번이 정답률 한 30%대 초반으로 나오고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연계였고 3점이었고요. 요거는 지문이 추상적인 특징이 좀 있었죠. 그래서 감정,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을 대립시키면서 그 역할, 감정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문의 추상성이나 난해함 때문에 좀 오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는데 32번 비연계랑 1번 연계 빈칸 문제가 한 40%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소홀히 했다면 충분히 오답률이 높게 좀 나오는 걸 보면 연계 대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42번하고 28번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정답률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1년간 여러분 쭉 따라와 주신 수험생들에게 감사도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제 교재를 얼마나 이제 믿고 신뢰한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고 또 이제 이렇게 적중이 됐다는 거 제가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의 그 EBS 커리큘럼에서는 전 지문을 다 수록하고 다루기 때문에 일단 뭐 지문이 100% 적중했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여서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직접 연계 8문항도 100% 다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이제 사항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과 차별화되어서 제가 이제 독보적 적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정답 및 선지까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문항이 완벽하게 똑같은 것이 제 교재에서 또 출제가 됐는데 그것이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하는 보통 삽입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38번 삽입이 완벽히 똑같았고요. 그다음 이 미니멀리즘 교재에서 그리고 추가로 또 유형, 그러니까 뭐 흐름이 흐름으로, 지칭이 지칭으로, 빈칸이 빈칸으로 이렇게 유형 자체가 제 교재에서 그대로 일치되어서 문제화된 것이 4문항이나 그래서 29번 어휘, 31번 빈칸, 35번 흐름, 30번 지칭 이렇게 해서 한 5문제 정도가 정답이나 유형이 일치했던 그런 문항이 들어있었던 거는 이번에 체감 연계가 뭐 작년 수능보다는 체감이 좀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선생님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요거는요. EBS 교재별로 여러분 연계 출처 보시면 우리가 연계 교재가 수특 영어, 수특 영독, 그러니까 수특 1, 수특 2죠. 예, 듣기는 지금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수특 영어, 수특 영독, 수능 완성 3권의 독해 연계 교재 중에서 총 18문항 연계가 배치가 이렇게 돼요. 수특 영어에서 7문항, 영어 독해 연습에서 4문항. 예. 그다음에 수능 완성에서 7문항 이렇게. 예. 요렇게 배치가 됐고요. 연계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직접 연계 8문항, 간접 연계, 소재만 활용하게 10문항. 예를 들어서 뭐 도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속한다라고 EBS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도표 같은 경우는 내용은 거의 같은 도표인데요. 그게 이제 뭐더라? 그 파이 그래프가 뭐 막대로 바뀐다거나 이제 그런 정도의 변형을 해서 간접 연계 포함을 시키고, 좀 지칭 추론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EBS에서 직접 연계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뭐 사람 이름이 바뀐다거나 약간은 지문이 변형되었습니다만 예, 거의 이제 비슷한 지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게시판에 보시면 제 게시판에 그 공지사항에 적중 내용 및 뭐 상세한 연계 내용이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제 교재에서 다루었던 거 이렇게 많이 다루었고, 이거는 이제 직접 연계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유형 적중이나 문항 일치까지도 많이 있었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연계 부분만 한번 대조시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이 이 미니멀리즘 제 교재, 오른쪽이 요번에 2017학년도 수능 문항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문항이 일치했던 사례였어요. 이런 경우가 뭐 6월, 9월에도 많았지만 수능에서는 원래 적정이 좀 어려운 편인데 이번에 이렇게 적정을 하게 돼서 참 개인적으로 기쁘고 학생들이 상당히 반가웠을 것 같아요. 문장 삽입인데 위치까지 똑같고 나머지 선지 배치까지 완벽하게 똑같았던 삽입 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휘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 미니멀리즘 교재에서 역시 어휘로 변형했는데 유형이 그대로 일치하게 어휘 문제로 출제됐고 단 물론 차이는 이건 밑줄형, 여기는 선택형이었고 그 다음에 밑줄형인데 선지 하나가 똑같았네요. lost, 그죠? 여기도 lost. 이 선지 하나 일부 일치했던 거 상당히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빈칸수로 문항인데요. 빈칸수로는 지금 어차피 연계 문항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 하나의 연계 문항이 유형이 일치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할 만한 건 제 교재에서, 이 미니멀리즘 교재에서는 빈칸의 위치가 요 마지막에 있었는데 그 마지막 문장 안에 역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칸의 위치가 상당히 근접해 있으나 살짝 비껴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수업할 때 이 부분이 워낙에 이 변형 문제뿐 아니라 수업할 때도 이 문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중요하고 이 문장의 해석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칠판에 써서 문장 해석해봐라고 시간까지 주면서 정확하게 한번 해석해봐서 이 의미가 이 논리에서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충분히 연계를 많이 느꼈을. 그래서 이게 수능 끝나고 당일날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하루 지났는데요. 학습 질문 게시판에 이제 학생들이 저에게 편지나 후기 같은 거 수능 후기 많이 남겨주고 있는데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연계 공부 쭉 1년간 저랑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거 3초 만에 풀었다. 그다음에 요약문 같은 경우도 특이하게 이번에 비연계가 아니라 연계로 출제됐는데 그것도 우리 많이 다뤘던 거라서 굉장히 빨리 1초 컷, 3초 컷으로 풀었다라고 읽지 않고 풀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서 시간 단축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죠? 자, 유형일치로 흐름 똑같이 유형일치로 출제가 됐죠. 마찬가지로 지칭추론이 약간 지문이 물론 변형돼서 나오긴 했지만 거의 직접 연계로 지금 EBS에서 분류하고 있거든요. 같은 지칭으로 하고 선지는 하나 정도 일치를 했었어. 그렇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지문 적중, 요약문 많이 다뤘던 거. 요것도 어법 문제 지문 적중. 그 다음에 요거는 유사 유형 일치. 뭐 제 교재에서 삽입으로 다뤘던 것이 이번 시험에서는 순서 배열로 해서 간접쓰기 영역으로 유사하게 출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평 마무리했고 또 이제 연계 내역, 적중 내역까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너무 고생 많았다라고 여러 가지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을 것이고 왜냐면 이제 일단 국어부터 어려웠고 또 믿었던 수학까지도 또 어려웠기 때문에 멘탈이 너무 나간 상태에서 점심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소화도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멘탈 잘 추스려 가지고 영어 시험에 일단 자리 지키고 임했던 것 자체에 너무 고생했고 대단했고 그리고 끝까지 시험 쳐낸 거 그래서 시험장을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었던 여러분께 박수 쳐주고 싶어요. 결과가 혹시 좀 아쉽게 나온 친구들도 힘내시고요. 다들 어려웠던 시험이기 때문에 아직 뭐 등급 컷이 확정으로 나온 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또 의외로 시험이 어려웠는데 생각보다 다들 어려웠으니까 선생님 등급 되게 좋다고 결과 되게 좋다고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또 후기 남겨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험 본 친구들 수고 많았고 끝까지 입시 결과 나올 때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주면 생각지 못한 또 행운이 따라줄 수도 있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예비 고3 N수생 수험생들은요. 오늘 해설 강의 반드시 수강해 보시고 특히 주요 문항만이라도 해설 강의 수강하시고 각각의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평가원의 문제는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특히 독해 규칙 그리고 구문 규칙에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칙만을 가지고 모든 평가원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가 절대평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는 시간으로 우리 해설 강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